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 되기 미주부입니다. 여러분, 어제 테슬라가 11.5%나 하락했습니다. 지금 829불로 마감을 했는데,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또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테슬라잖아요. 지금 보시는 자료 중에서 왼쪽의 표가 서학개미들이 작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순위인데요. 지금 1위가 테슬라고, 지금 이 오른쪽 그래프는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그러니까 계속 주가가 빠졌잖아요. 주가가 빠지는 동안 어떤 종목을 많이 샀는지 또 봤더니 역시 2022년 들어서도 테슬라가 1위였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지금 어제 하루만 11.55%가 빠졌거든요. 지금 테슬라 실적도 잘 나왔어요. 테슬라 실적도 보시면 매출이랑 어닝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테슬라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5% 상승했고요. 그리고 갭 기준으로 본 순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760%나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테슬라의 지난해 차량 인도 대수를 보면 93만 6,220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차량 인도 대수도 전년 동기 대비 71%나 상승했고, 모든 데이터가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는 좋은 실적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11%가 빠지는 건 좀 개인적으로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좋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가요, 테슬라의 매출이익률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매출이익률은 매출에서 매출 원가만 뺀 것을 매출이익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영업이익은 매출이익에서 판관비, 판매비와 관리비를 뺀 비용이 또 이제 영업이익이 되는데, 영업이익도 보시면 점점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익성 지표도 좋고, 성장성 지표도 굉장히 좋고, 앞으로의 컨센서스에 대해서도 크게 악재가 될 만한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11%씩 빠지는 걸 보고 제가 며칠 전에 집에서 술 한잔하고 좀 꾸벅꾸벅 졸다가 한 밤 12시쯤 깨서 봤더니 테슬라가 한 860불대까지 하락하면서 잠이 확 깨서 868불에 추매를 했다 하고 굉장히 좋아했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 829불까지 빠져서 지금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저희 구독자분도 이 정도면 술 마신 날 주사로 사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역시 맨정신에 주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영상 썸네일에서 테슬라 폭락에 대한 소식을 전하면서 바닥은 어디일까 이런 주제를 던졌지만, 사실 단기적인 바닥을 잡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 원칙을 세워놓고 만약에 테슬라를 추매하고 싶다면 각자의 기준대로 매매 원칙을 세울 수밖에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만든 엑셀 템플릿으로 기업의 적정,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한번 산정해보는 방식을 통해서 1차 기준점을 좀 잡아보는 편인데요. 지금 이 자료는 11월 30일 날 제가 만들어 봤던 거예요. 이때 테슬라 주가가 한 1136불 정도 했을 때 테슬라의 매출 성장성 지표와 섹터 평균 값이나 영업이익률 등등 여러 가지 지표를 시장의 지표와 비교를 하는 방법을 통해서 테슬라의 적정 밸류에이션, 그리고 그 밸류에이션에 따른 적정 주가를 이렇게 구해본 건데, 테슬라 주가가 한 1136불 정도 했을 때 테슬라의 적정 주가가 한 528불, 529불 이 정도가 나와서, 저는 이때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식으로 시장의 정량적인 지표만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산정하는 건 테슬라 같은 기업에 적용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겠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한 530불 정도가 적정 주가로 나왔으니까요. 근데 지금 현재 분위기를 보면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더 하락을 할지,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테슬라 주가는 계속 우상향할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어쨌든 만약에 추가 매수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이왕이면 최대한 좀 바닥 근처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게 기분은 좋잖아요. 장기 투자를 하려는 분들도 테슬라가 하락할 때마다 계속 모아가야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자, 우리 시청자분이 남겨주신 댓글을 또 보면, 이분은 테슬라 주가가 700대 초반까지 내려가면 그때부터 매수를 시작하겠다, 그리고 600에서 650불 때까지 오면 또 본격적으로 추매를 할 것 같다,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테슬라 주가가 정말로 700대나 600불 때까지 하락할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단기적으로는. 하지만 각자의 어떤 방법으로 테슬라의 적정 시가총액, 적정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물론 테슬라 같은 기업이 적정 밸류에이션을 산정하는 게 아주 힘든 기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 모델이 너무 많고, 또 이런 가치평가 외에 일론 머스크나 아니면 시장의 프리미엄을 또 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적정 주가를 산정하는 게 쉽지도 않고, 자, 그리고 또 테슬라 같은 기업을 보면요, 이렇게 전문가들 의견도 다 제각각입니다.
지금 보시면 적정 주가를 뭐 JP모건 같은 경우는 295불에서 325불로 뭐 상향했다. 지금 이게 27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 주가와는 너무 다른 의견들이 많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전문가 그룹들도 이렇게 의견이 다 분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기업에 투자할 때는 각자 개인의 어떤 기준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이렇게 어제같이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해도 멘탈이 좀 흔들리지 않고 테슬라를 장기 보유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테슬라 얘기를 좀 오래 했는데 제가 원래 준비하던 영상은 이거였었거든요. 지금 서학개미 분들이 미국 주식을 하면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들 중에서 굉장히 위험한 종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빨간 박스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지금 이렇게 빨간 박스로 표시가 된 부분이 레버리지 3배 ETF거든요. 아까 영상 초반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2021년 동안 서학개미 분들이 매수한 탑 10 종목이고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그러니까 시장이 많이 하락했을 때 어떤 종목들을 줍줍했는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 봤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작년 한 해나 올해 2022년 들어서 동일하게 테슬라를 가장 많이 매수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이제 매수 종목 2위가 애플이었는데 지금 2022년 들어서는 애플이 지금 5위로 하락해 있고요. 2022년에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중에 2위, 3위가 지금 위에 있는 거는 나스닥 3배 레버리지 ETF죠. 티커가 TQQQ인데 지금 이 종목이 2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위 종목은 반도체 지수를 3배로 추정하는 ETF입니다. 티커가 SOXL인데 지금 이 종목 두 개가 2위, 3위로 올라있죠. 지금 뭐 엔비디아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루시드 같은 종목보다도 지금 훨씬 더 많이 주워 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계속 주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두 개 종목을 담으신 분들도 굉장히 지금 공포에 떨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고, 또 이제 이 8위에 오른 종목은 뭐냐면요. 나스닥 대표 10개 기업들의 3배를 추정하는 그 ETF인데 티커가 FNGU거든요. 그래서 이 ETF가 담고 있는 종목을 한번 보면 지금 보시면은 아주 균일하게 10%씩 10개의 종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아마존, 알리바바, 바이두, 페이스북, 구글, 넷플릭스, 엔비디아, 테슬라, 트위터 이렇게 10개 종목을 담고 있는데 중국 기업도 2개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우리 서학개미 분들은 확실히 순한 맛보다는 매운맛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2배도 아닌 3배를 이렇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할 거면 화끈하게 하자는 거죠. 2배 따위는 쳐다보지도 않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레버리지 ETF가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3배짜리 ETF는 예를 들어서 나스닥 지수가 1% 오르면 레버리지 3배짜리는 3%가 상승하는 거고, 반대인 경우에도 또 이제 하락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에 투자하는 거는 좀 굉장히 리스크가 클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해외 증권, 특히 미국 주식이죠. 미국 주식을 위해서 보관해놓은 금액이 사상 최고치를 계속 돌파하고 있죠. 지금 2021년 1월 기준으로 1000억 달러가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서학개미 분들이 작년 말부터 계속 총알을 좀 장전해놓고 계시고 1월부터 시장이 하락하면서 이런 종목들을 지금 많이 담고 계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기사를 통해서 레버리지 5배짜리가 있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혹시 이런 ETF가 있는 거 아셨었나요? 저는 처음 들었는데 3배도 시시하다 이거죠. 3배도 시시하고 우린 5배로 간다 그러면서 5배짜리 ETF인 5QQQ나 5SPI 이런 ETF를 사기 위해서 영국 런던 증시로 향하고 합니다. 이거는 미국 증시에 없다고 하네요. 절대 이거 종목 추천 아닙니다. 이런 거 하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올해는 큰일 난다고 생각하고, 자, 여기 기사에서도 나오잖아요. 하락장에서는 정말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좀 내일이 없는 이런 투자 전략은 피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제가 이 5QQQ와 5SPY 그 다음에 S&P 500 지수를 추정하는 SPY ETF의 주가 변화를 가져왔는데, 참고로 이 종목들이 12월 한 14일에 상장을 한 것 같아요. 지금 12월 14일부터 이 주가 변화가 나와 있던데, 자, 아무튼 거의 한 달 정도의 주가 변화거든요. 그래서 이 5QQQ의 손실률이 마이너스 46%, 거의 반토막이 났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이 5SPY 이 ETF의 손실률이 한 달 동안 마이너스 26%, 거의 27% 가까운 손실률이고, S&P 500의 손실률은 6.6%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큰 ETF를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런 강심장을 가진 분들이 또 계신가 봐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소개한 이유는 이런 거를 하지 마셔라 하는 뜻으로 제가 소개를 한 거고요. 절대 지금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는
너무 위험한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1월 27일도 더 빠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13,500포인트면 거의 지금 1년 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2021년 1월 21일 진짜 1년 전으로 지금 돌아간 거죠. 그래서 1년 수익률을 다 반납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 이하인 분들도 계실 텐데, 자, 그래서 올해는 뭔가 이렇게 저점을 예상해서 뭔가 이렇게 베팅을 하는 그런 투기를 하는 것보다는 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좀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좀 포트폴리오 분산 전략을 잘 짜야 될 것 같고, 제가 작년 말부터 여러 애널리스트들이 에너지 쪽에 대한 선호도가 좋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이 에너지 섹터 ETF인 이 XLA ETF의 주가 변화도 보면 올해 들어서도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할 때 2022년의 투자 전략은 2020년이나 2021년과는 좀 다르게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썸네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2022년에는 이런 레버리지나 나스닥만 계속 쫓다가는 굉장히 좀 힘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기술주들의 장기적인 성장성은 당연히 저도 좋게 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2022년만큼은 좀 큰 비가 올 때는 좀 큰 비도 좀 피해가고 하면서 우리 자산을 좀 잃지 않는 전략으로 가야 또 기술주가 상승하는 그런 시기가 왔을 때 우리가 지키고 있었던 돈을 다시 기술주로 또 옮기면서 좋은 수익을 또 낼 수도 있잖아요. 너무 장대비를 다 맞고 있으면 우리가 몸이 무거워져서 또 빨리 뛰어야 될 때 또 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우리에겐 내일은 없다 뭐 이런 투자 전략보다는 이렇게 시장이 하락할 때일수록 저와 함께 열심히 공부하면서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같이 열심히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